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50호 제8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위스 버초엔 주제로 2022 WSC 참가 2022 WSC 어워즈즈 수상영예. 부천시가 위스 버컨, 위스 시티전, 시티, 컴퍼니 이라는 주제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2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 이하 WSC 2022에 참가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조용익 부천시장과 스마트 시민 튜터, 대표 박명호 가 2020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을 비롯해 도시 전역에 구축한 네트워크 및 영상 데이터 수집 인프라, 스마트 복지, IoT 및 로봇 산업 등에 대해 직접 설명에 나선다. 스마트 시민 튜터는 디지털 역량 강화 기초 교육을 이수한 시민 중 스마트 시티 관련 심화 교육을 이수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초 및 스마트 시티 관련 교육과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 지원단이다. 또한 시는 2022 WSC에서 시민, 공공, 부천시, 부천도시공사, 부천산업진흥원, 기업, 챌린지 및 관내 기술기업 등이 함께 만들어가는 DNA 버컨, 데이터, 네트워크, 아우터피셜 인텔리전스 버컨을 알리기 위해 데이터 분야 26개, 네트워크 분야 7개, 인공지능 분야 11개 등 총 44개 기관과의 협업 내용과 성과를 소개한다. 특히 부천시는 이번 2022 WSC에서 스마트시티 사업 관련 우수한 정책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한 국내외 지자체에 수여하는 2022 WSC 어워즈, 시티 부문을 수상, 스마트 부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시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따뜻한 스마트 도시. 부천은 15개 스마트 시티 챌린지 참여 기업이 함께 구축하는 올인원 서비스 앱 스마트 시티 패스, 교통, 안전, 환경,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 및 고도화하고 있다. 더불어 스마트 시민 튜터 26명이 함께 부천형 스마트 정책을 시민에게 교육하고 알리기 위해 도시 거점에 구축된 스마트 나누림 센터 7개소를 통해 사람을 위한 스마트 시티, 스마트 시티 포 피플을 만들어가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가 강점으로 추진하는 DNA 버컨이 도시와 시민의 경쟁력과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스마트 시티 정책을 우선하고 국내 많은 기술 강소 기업들이 부천시와 협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스마트 도시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만 24세 청년 기본소득 3분기 신청자 접수. 부천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한 달간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3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1997년 7월 2일생 물결표 쌓인 1998년 7월 1일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여야 한다. 해당자는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자바바 홈페이지 apply.jababer.net에서 주민등록 초본 또는 마이데이터 자동 제출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1번지인당 연 100만원,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 부천페이로 받게 된다. 또한 1994년 1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청년 중 미신청자는 예외적으로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및 선정 기간을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10월 20일 이후 부천페이로 순차적으로 지급, 유효기간 3년 되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 가만 전화기 1899-7997를 통해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청년 기본소득으로 지급받은 부천페이는 부천시 관내 전통시장 및 동네 슈퍼,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소와 연매출 1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www.금원이.or.kr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바바 홈페이지 apply.jababer.net 경기도 콜센터 가만 전화기 031-120 부천시 콜센터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2-320-3000 부천시 아동청소년과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2-625-3932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 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부천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직급별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부천시 시장 조용익은 지난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부천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직급별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코로나19 및 급격한 경기 침체 등 사회 변화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이들을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특히 근본 교육은 사회복지 선배 공무원이 내부 강사로 나서 그간 실천했던 사회복지 업무 추진 노하우를 전수하고 후배 공무원들의 다양한 질의에 답변했다. 또 내부 토론을 통한 조직 내 소통 강화와 향후 실천 과제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사회복지 역할 6, 7급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 중간관리자의 역할과 정책 수립 8, 9급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조직 문화 개선 등에 대한 외부 특강을 실시해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직급별로 필요한 맞춤형 역량 강화를 추진했다.
시는 이번 교육 및 토론을 통해 발굴한 실천과제와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향후 정책과제에 반영하고 소통하고 성장하는 조직 문화를 위한 근무 환경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최근 안타까운 수원 세모녀 사건이 발생하는 등 우리 주위에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다. 관련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이들을 적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행복 중심의 부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수원시 2022 평생교육 정책 포럼에서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수원 소개. 수원시가 8월 31일 세종시립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2 평생교육 정책 포럼에서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수원을 소개했다. 글로벌 학습도시 도약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의 토론 패널로 참여해 글로벌 학습도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무대 활약을 발표한 임정환 수원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수원시는 2017년 유네스코 학습도시상을 받으며 글로벌 학습도시로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운이 채택한 2030 지속가능 발전의제 SDGs 중 네 번째 목표인 양질의 교육의 세부 목표 중 하나인 모든 청소년과 상당 비율 성인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평생학습 사각지대에 놓인 비문해 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해교육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고 디지털 생활문해교사를 양성해 배치했다고 말했다. 또 학습 소외계층인 장애인 지원에도 박차를 가했다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공모에 참여해 국비를 확보했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임정환 과장은 수원시는 지난 6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제7차 세계성인교육회의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가해 세계 평생학습 전문가들과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며 모로코 민간교육기관의 수원시의 평생학습 사례를 전파했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주최하고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022 평생교육 정책 포럼은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의 기조 강연,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주재 강연, 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4. 은빛사회복지발전협의회 수원시 취약계층 중고등학생 41명의 은빛장학금 후원. 4. 은빛사회복지발전협의회가 수원시 취약계층 중고등학생들에게 은빛장학금 1230만 원을 후원한다. 수원시는 8월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은빛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4. 은빛사회복지발전협의회 이석회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취약계층 중고등학생, 다문화가정 중고등학생, 발달장애인 가족 등 총 41명에게 각 30만 원을 수여한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석회 이사장, 회성 스님, 무학사 주지, 이재문 부이사장, 신호정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석회 이사장은 은빛장학금 사업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수원시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큰 스님, 이석회 이사장께서 지역사회를 위해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셨다며 4. 은빛사회복지발전협의회의 따뜻한 마음과 나눔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수원시 따뜻한 돌봄 특례시 실현 방안 모색. 수원시정연구원은 8월 30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형 통합 돌봄 모델 도입을 위한 학술 세미나를 열고 민선 8기 세대 목표 중 하나인 따뜻한 돌봄 특례시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는 민소영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 김문을 서울시복지재단 돌봄지원팀장의 주재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지역기반형 돌봄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및 타 지자체의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 민소영 센터장은 지역기반형 돌봄 정책 추진 원리는 접근성과 통합성, 공동체성을 융합하는 것이라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서는 지역사회 속에서 이웃이 이용자를 위한 자연스러운 지원 자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돌봄 SOS 센터의 사업을 소개한 김문을 팀장은 돌봄 SOS 센터의 주요 사업 성과로 공공의 돌봄 대응 강화, 돌봄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및 서비스 표준화, 다양한 돌봄 서비스 주체 발굴 및 민간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종합토론회는 박재현 수원시 복지협력과장, 정덕섭 전 평동 건강복지팀장, 수원시 복지협력팀장, 전상원 수원장기요양지원센터장, 최혁진 라이프케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무총장이 판넬로 참여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특색에 맞는 수원형 통합돌봄 사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조직, 동유관단체, 지역 주민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따뜻한 돌봄 특례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